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사주 고급 강좌 9번째 시간으로 음권과 양권의 활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지장간을 설명하면서 음권과 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비법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음권과 양권을 공부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권과 양권이라는 이 이론은요, 이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상당히 그 매력적인 그런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권과 양권의 이론을 알면 우리가 용신을 찾을 때 그 똑같은 목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간목과 을목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간목과 을목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좋은 용신이 되느냐, 혹은 어떤 것이 더 나쁜 기신이 되느냐, 이런 것을 분별할 때 상당한 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권 양권 이론이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중국에서는 그 오래전부터 그 내려왔던 것인데 이게 이제 대만에 이제 유학 가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이 이론을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이론 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 적중률에 있어서요. 적중률에 있어서 그러면 이 음권 양권이라는 것이 그 진짜 하나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100%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가 그 감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이 상당 부분 그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권 양권 이론을 우리가 겸비하고 있으면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음권 양권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태양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이 지지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지지를 그 오행의 개념보다는 절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잘하는 것은 동지가 들어있는 달이죠. 그래서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달이고요. 그리고 이 오라는 것은 하지가 들어있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가장 길 때, 여름의 정점에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라는 것은 춘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유라는 것은 추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음권 양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권에 들어있는 것 중에 뭐 을목도 있고 계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을목은 그 음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개수도 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양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권 양권은 우리가 그 사주에서 말하는 음이다 양이다 할 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론이고요. 이 양권에 들어있는 이 지지를 보면은 일단은 그 묘월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봄부터 시작하는 거죠.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지나갖고 본격적인 그 가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춘분이 되기 전에 해당하는 이 절기는 양권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시작해갖고요.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나고요. 이제 그 춘분이 되기 직전까지 그때까지의 그 그 해당되는 그 지지는 음권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간을 봤을 때요. 천간이라는 것은 이 무토는 그 땅 위를 말해요. 들판을 나타내고 이 기토는 땅 밑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을 보면은 이 무토라는 것은 양권에 해당이 되고요. 기토라는 것은 이 땅 밑에 그 음권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목기운을 보더라도요. 이 간목이라는 것은 뿌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를 강조하는 이 간목은 땅 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음권에 해당이 되고, 이 땅 위로 이 싹이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을목은 양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화기운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태양에 해당이 되는 병화는 양권에 해당이 되고, 이 태양이 비쳤을 때 땅이 그 태양열을 머금고 열기를 땅 속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것은 그 따뜻한 온기, 그러니까 땅 속에서 뿌리가 얼지 않도록 따뜻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온기, 밤에 뜨는 달빛, 은은한 달빛,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권에 해당이 되고요. 정화는 음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수기운이라고 하더라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해당하는 개수, 이것은 양권에 해당이 되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그 물을 받아갖고 땅 속에서 물을 보관합니다. 그 땅 속에 보관된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임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있을 때 땅을 파면 그 나무 뿌리가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임수가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이 감목을 그 감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똑같은 그 금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이 열매에 해당하는 경금, 이것은 양권에 해당이 되고, 이 씨에 해당이 되는 신금은 음권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권과 음권이 있을 때 이것이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 용신을 구한다든가 용신을 정한다든가 할 때 양권은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 구성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권에 있는 것, 같은 양권끼리, 같은 음권끼리는요, 충국도 발생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을목이 충국이 생기려면 을신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권에 있는 것끼리 충국이 발생합니다. 같은 권끼리는 충국이 발생하지 않아요. 을신충이 있고요. 또 병임충이 있죠. 정계충이 있고 갑경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권끼리는 충국이 발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충국이 발생하지 않는 같은 권끼리 구성이 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지만 보더라도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권끼리는 충국이 안 되고 다른 권끼리 이렇게 충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을 보면은요. 합은 같은 권끼리 합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게합파, 을경합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갑기합토, 정임합목 이런 식으로 같은 권끼리 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병신합수는 왜 다른 권인데 합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신금은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금이라는 것이 씨에 해당이 되는데 그 봄에 파종을 하는 것이 있고요. 가을에 파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신금이 봄에 파종하는 신금일 경우에 그때 병신합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봄에 파종하는 신금은 그 경금에 가까운 신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권 양권이라는 이 이론은요. 자연현상, 자연현상의 원리를 잘 이용한 좋은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용신을 찾는데 그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주가 있으면은요, 사주 8글자가 있으면 같은 권에 있는 것끼리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다고 봐야 돼요. 특히 월지나 일지가 같은 권끼리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사주팔자 자체의 8글자가 전부 다 이 같은 권끼리 구성이 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일지가 같은 권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월지가 같은 권으로 돼 있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그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보면은 그 최소한 월지나 일지는 같은 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음권 양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주를 딱 보고서 이 사주가 좀 급이 높은 사주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주구나. 아니면 이 사주가 좋은 사주구나, 나쁜 사주구나. 이렇게 한눈에 딱 캐치해낼 때 그때 중요한 판단의 그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음권 양권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긴 설명 필요 없이 그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사주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에서 똑같은 오행도 용신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2세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무인일주예요. 무인일주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이분이 그 일간이 무토인데 나를 도와주는 무토니까 나를 도와주는 인성운이 화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화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토기운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약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여기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금기운이 4개나 돼요. 그럼 금이라는 것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내 힘을 계속 빼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의 이 오행은 모두 나의 힘을 빼고 있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내 힘을 강하게 해주는 화기운이나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운이 잘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언제 들어오냐면, 그 중년 이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42세 이후에 이제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는 그 수기운하고 목기운 뭐 이런 것처럼 이분의 힘을 빼는 그런 기신에 해당되는 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그 2000년도니까 언제죠? 2000년도니까 38살이죠? 그러니까 38살 때부터 그 미용 기술을 배우셨는데요. 지금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미용 학원 같은 데 가서 강의도 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그 미용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그걸로 그 자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엿한 사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미용 업계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미용 학원 같은 데 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정도니까 그 상당히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 지금 대운을 딱 보면은 이 42세 병인 대운서부터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병화가 들어오고 천간만 봤을 때요. 병화가 들어오고 60대부터 이제 토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42세 병인 대운을 이제 병곡점으로 해갖고요. 운이 풀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 경진 대운에 이분이 이제 그 미용 기술을 배우셨는데, 미용 기술도 그게 어려운 건데, 뭐 배우자마자 이렇게 운이 풀릴 수는 없고, 한 몇 년 정도 지나야 그 어느 정도 운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38살 때 이제 배우셨는데, 42세 병인 대운부터 아주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있잖아요.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이분에게 용신운인데, 그러면 그 화기운도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가 이분에게 용신운이 되느냐, 병화가 이분에게 용신운이 되느냐, 이것은 다른 이론을 갖고는요, 판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든데, 여기에 보시면 이 음권 양권 이론에서는
이 무토 옆에 병화가 있죠? 그러니까 무토라는 것은 그 땅 위의 들판을 말해요. 그 땅 위의 들판을 태양이 비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화하고 무토는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라는 것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밤에 은은한 달빛 아니면 호롱불, 장작불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약한 불이 그 들판 위에 딱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고요. 전혀 거의 영향을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병화가 좋은 거지 정화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42세 병인대운이 있고요. 52세 정묘대운이 있다면 42세서부터 52세까지 병인대운이 52세서부터 61세 정묘대운보다 더 좋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병화가 똑같은 그 화기운이 용신이라 그래도 병화가 큰 도움이 되고 정화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2세 정묘대운은 나쁘다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정화도 화기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42세 병인대운이 훨씬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2세 무진대운과 72세 기사대운이 있는데 여기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무토가 이분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토라는 것은요. 들판이 있으면 그 밑에 땅 속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건에 속해 있는 무토가 이분에게는 용신이 되는 거죠. 이 기토라는 것은 나쁘다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무토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좀 작다. 그러니까 무토가 기토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쁜 운이 들어왔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42세 병인 대운을 변곡점으로 해갖고 그 점점 운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42세서부터 이 말년까지 운이 어떠냐? 좋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좋은데 이것을 굳이 나누자면 42세서부터 병인대운이 52세 정묘대운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62세 무진대운이 72세 기사대운보다 훨씬 낫다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똑같은 화기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병화냐 정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화기운이 용신이라 그래갖고 병화나 정화나 똑같은 화기운이니까 뭐든지 어떤 그 화기운이든지 무조건 좋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에서 그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도요. 이분도 그 미용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미용업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미장원 하시면서 그 사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 이 미용업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기토일주거든요. 기토일주고 이제 기사일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신강하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토기운이 3개나 되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생해주는 인성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또 2개나 돼요. 그리고 이분은 그 지지에 인신사 삼형사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인생이 좀 굴곡이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러면 토하고 화기운이 기신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분한테는. 왜냐하면 토하고 화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토하고 화기운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토하고 화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묘 일주도 어릴 때부터 이제 정묘 일주가 복생화하면서 화기운이 강한 일주고요. 11살서부터 20살까지는 무진 일주가 들어오는데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죠. 그리고 21살서부터 30살까지 기사대운을 봐도 화생토하면서 토기운이 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36살이니까 이제 31살 경호대운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남자 관계도 좀 안 좋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새 출발을 하셔갖고 저한테 이제 이름도 새로 이제 장명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일이 좀 몇 년 전부터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운이 31살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지는 것밖에 없는 분입니다. 물론 지금 31살 경호대운도 화기운이 이 지지에 있기 때문에 이 화기운이 그 기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이 41살 신미대운 이때부터는 그 좋은 운만 들어오고 이 31살 경호대운도 이 21살 기사대운에 비해서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토기운하고 화기운을 빼주는, 그러니까 나의 힘을 빼주는 그 수기운이라든가 아니면 금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분에게 용신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금이나 수가 이분에게 용신운인데 금이라도 이 경금과 신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도 똑같은 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수기운이 용신이라고 하더라도요. 계수와 임수는 달라요.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이 기토라는 것이 음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그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살이 경호대운이고요. 41살이 신미대운이거든요. 그런데 경금이나 신금이나 이분한테는 어차피 똑같은 용신운이란 말이에요. 이 천간만 봤을 때에는. 그러면 31살 경호대운보다는 41살 신미대운이 이분에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분에게는 그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1살 경호대운은 경금은 나쁜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나쁜 건 아니죠. 어차피 금기운 자체가 이분에게 용신이 되니까 이 경금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 경금보다는 신금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1세 임신대운이 있고요. 61세 계유대운이 있는데 똑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이 임수가 계수보다 이분에게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요. 51세 임신대운 이때가 이분 인생의 최고 그 하이라이트 가장 좋을 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아래가 전부 다 그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운이 들어올 때 위아래를 이제 다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아래를 다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것까지 해드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그 위에 오는 그 천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운이 들어올 때는요, 육식갑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천간은 뭐 용신운이 들어오는데 지지는 기신운이 들어오고 막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육식갑자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일단은 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일간이 나를 나타내잖아요. 나를 나타내는 게 이 천간에서 그 일간이거든요. 일지가 아니라 일간이 나 자신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라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이 대운도 이 천간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천간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천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영향력이 더 크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이 신미대운이나 임신대운이나 이것도 이 기둥 자체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람직하게 들어오려면 이 위아래가 다 같은 음권이든가 같은 양권으로 들어와야지, 이렇게 위아래로 밑에는 양권이고 위에는 음권이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해석을 해보면은요, 꼭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 운이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인식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일주 자체가 기사일주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일주 자체는 그렇게 좋은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기토라는 것은 땅 속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사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월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월지가 임목인데 이것은 이 일간과 상당히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면 이 일지라든가 월지라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 일간하고 맞아야 됩니다. 두 개 다 맞으면 좋고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은 기토인데 일지나 뭐 월지가 전부 다 양권에 해당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성공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공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요, 인신사 사명살이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사명살이 걸린 이유가 이 위에는 양권인데 이 임목은 음권이잖아요. 이렇게 양권과 음권이 같이 있으면 무슨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이렇게 다른 것과 어울려서 사명살이 걸린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가 이제 구성이 좀 좋으려면, 사주가 구성이 좋으려면 전부 다 뭐 음권이 된다든가, 전부 다 양권이 된다든가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최소한 일지나 월지 하나라도 이 일간과 좀 구성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이 이론 설명은 제가 간단하게 했고, 계속 예문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시면은요, 이분은 경진일주예요. 경진일주. 이분도 16세 때 가출을 해갖고, 고생 하시다가 이제, 어렸을 때 미용 기술을 배운 거죠. 그래갖고, 지금은, 지방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충청도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땅도 막 큰 땅을 이렇게 이제 사갖고, 땅 부자가 되셨고, 그리고 미용원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뭐 비교적 넉넉하게 산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70년생인데요. 70년생이면 보통 지금 나이로 50 넘으신 분들이 옛날에 버스 안내양도 막 하고 막 그러던 분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70년생이 이제 16살 때 가출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미용 기술 배우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70년생이면요, 그렇게 우리가 살 때 막 배고파가지고 막 보릿고개에 있고 막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어릴 때 불우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
이분은 그 서울에 학교도 못 다니고 서울에 가갖고 그 이제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막 미용기술 배우고 막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그 상당히 참 그 생활력도 강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경진일주란 말이에요. 경진일주고 상당히 강한 일주예요. 경진일주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금기운이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리고 금을 생해주는 토기운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경겁재하고 인성운이 전체 사주팔자 8개 중에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신운은요. 기신운이라고 하는 것은 금기운하고 토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금기운을 빼주는 이 힘을 빼주는 뭐 수기운이라든가 목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분에게는 그 용신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 한번 보세요. 이분 보시면 금기운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18살서부터 27살까지는 가장 나쁜 해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에 가셔가지고 이제 미용기술 배우면서 가장 고생할 때 그때가 바로 경진대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너무 강해갖고 이 기운을 빼야 되는데 이 대운 자체가 금기운하고 토기운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 나이가 지금 45살이니까 현재 그 38살서부터 47살까지 무인대운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위에는 그 토기운이지만 일단은 밑에 이제 목기운이 들어왔으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그 용신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흘러가는 기운이 그 토기운하고 금기운은 없어지고 이제 화기운, 목기운, 수기운 뭐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무인대운이지만 이제 48살서부터 정축대운에 들어가고 58세서부터 병자대운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똑같은 화라도 그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이 화기운은요, 이 금을 녹일 수가 없어요. 너무 약해갖고. 그러니까 이 금기운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경금에 딱 맞는 그 화기운은 병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토기운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수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수보단 개수가 낮고 그리고 목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간목보다는 을목이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주를 보면 이분도 그렇게 그 위아래가 그 구색이 잘 맞는 그런 대운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젊었을 때 고생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8세 병자대운 그리고 68세 의뢰대운이 기대되는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중년 이후로 점점 나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34세가 된 남성분입니다. 병술일주고요. 병술일주고 그리고 이제 그 나를 도와주는 그 오행이 임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약한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봤을 때요. 이분의 사주를 이제 딱 봤을 때 한눈에 딱 캐치해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 좋은 사주일까요? 나쁜 사주일까요? 이분을 딱 봤을 때,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다. 이 사주는 나쁜 사주다. 이게 일단은 한눈에 딱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병술일주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일간은 병화인데, 지지는 술토예요.
술토는 음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있으면 대지 위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이 잘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월지라도 구성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월지도 음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지도 구성이 안 맞고 월지도 구성이 안 맞고 두 개 다 안 맞으면 제가 별로 좋은 사주가 아니라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사주가 또 토기운이 또 강하고 이게 축하고 술이 돼 있죠. 축하고 술이 돼 있으니까 여기 미만 딱 들어오면 축술미 삼형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59세 을미대운이 됐을 때 축술미 삼형살이 10년 동안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59세서부터 68세면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한 70 드신 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안 늙습니다. 늙지를 않아요.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70이 넘었다 그래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한 50대 중반? 60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안 늙어요. 그러니까 59세서부터 68세면 한창 활동할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분한테는 이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12년에 한 번씩 그 민년이 들어올 때마다 또 삼형살을 겪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또 보세요. 이분은 그 유년이 들어오면 신유술 금국이 됐죠. 유년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금이 형성이 되는데요. 금이라는 게 이분에게 좋은 거냐, 나쁜 거죠. 지금 힘이 약한데 내 힘을 다 빼버리니까, 화급금으로 빼버리니까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년이라는 것은 79세서부터 88세까지 말년에 또 안 좋은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12년에 한 번씩 그 삼합이 되면서 신유술 방합이 되면서 이분한테는 그 나쁜 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년에 한 번씩 6년에 한 번씩 그 삼형살이 오고 또 금기운이 형성되면서 나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구성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분이 지금 현재는 일단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그 나이가 이제 34살인데 아직 무슨 특별한 그 직장을 잡지 못하고 그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러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이렇게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슬픈 일이죠. 그러면 이분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분은 본인의 힘이 약하니까 목하고 화기운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목하고 화기운이 들어와야, 나를 도와주는 운이 들어와야 내 힘이 강해지고 용신운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릴 때부터 보면은요, 어릴 때 경인대운, 신묘대운 뭐 이런,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지지에 이 목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29살서부터 38살까지 임진대운, 이건 상당히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청간은 병임충으로 깨지고 밑에 지지는 진술충으로 깨집니다. 청간 지지가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은 그래도 막 그 학교도, 고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대학에 들어가셨어요. 좋은 대학에. 근데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꾸준히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하게 이제 막 그렇게 됐고, 그 이 일도 했다가 또 다른 일도 했다가 막 그런 식으로 갔는데, 특히 이 29살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임진대운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현재가 지금 임진대운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몸이 너무 안 좋답니다. 지금 너무 많이 아프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임진대운이 이제 38살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39살서부터 이제 계사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이분은 계사대운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지에 이제 화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분은 49세 갑오대운, 이때부터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하고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본인이 그래도 젊었으니까 꿋꿋이 헤쳐나가시면 그 49세 갑오대운, 이때가 이분에게는 그 최고의 그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갑오대운보다는, 이 갑목보다는 을목이 이분에게는 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을목이 들어오는 때는 을미대운은 이 미가 탁 들어가면서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9세 을미대운은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을목이 안 들어온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갑오대운이 이분에게 그 좋은 역할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화라도 이 정화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요. 이 병화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 똑같은 오행이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용신이 아니라 기신운이 들어왔을 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기운이 3개나 되는데요. 이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무토가 들어왔을 때 더 나쁠까요? 기토가 들어왔을 때 더 나쁠까요? 당연히 기토가 들어왔을 때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 토기운은요, 지금 이분한테 기신운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토라도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거든요. 그럼 무토는 같은 권이잖아요. 같은 권이니까 나빠도 기토보다는 덜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신운으로 들어올 때는 그 같은 건에 해당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기신운으로 들어올 때는 다른 건에 해당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의 사주를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은 35살 된 그 여성분이세요. 계유일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면 그 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가지고 그 사랑을 받고 사셨는데, 일단은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크게 그 만족스러운 건 아니에요. 크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 남자는 3번을 사귀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3번째 만난 남자와 이제 그 결혼을 하셨고, 현재는 놀이방을 운영을 하는데, 이분의 이 사주를 보면은요, 계유일주잖아요. 계유일주고 수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1개, 2개, 3개, 4개나 되죠. 거기에다가 수를 생해주는 금기운이 1개, 2개, 3개예요. 그러니까 이 무토만 없으면 이분은 특별격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이 무토 때문에 토국수하면서 수를 그대로 극해버리니까 이 무토 하나가 있는 바람에 이것은 특별격이 될 수가 없고, 그 수가 매우 강한, 금수가 매우 강한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금하고 수기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금하고 수기운이 이분에게는 기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에서는 수기운을 빼주는 수생목하니까 목기운, 식신상간에 해당되는 목기운이 용신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기운도 이분에게는 용신운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의 그 지지를 보면 이분은 도화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자수도 있고요. 자가 2개가 있고 여기 유금이 있잖아요. 이게 3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도화살이 지지 4글자 중에 3개나 돼요. 그리고 지금
수기운이 1개, 2개, 3개, 4개잖아요. 그러면 이 수기운 자체도 도화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행 중에 수기운도요, 도화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도화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젊어서 이제 그 유흥 쪽에 좀 그쪽에서도 좀 일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 어렸을 때 그 6살서부터 15살까지 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이때는 안 좋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기운 자체가 지금 수기운이 너무 많은데 또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천간은 정계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16살서부터 15살까지는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화기운이 있잖아요. 그 이분에게는 화기운이 용신운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정화는 깨지니까 용신운이 될 수가 없고 병화가 용신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16살서부터 25살까지 이때까지는 이분이 이제 대학교도 가시고 그러셨는데 좀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좀 방황을 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그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좋은 때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에가 이제 용신운이 들어오면 밑에는 기신운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그 지지에 보면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끝날 때 또 천간에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와요. 기신이. 그래서 다른 용신이 들어오더라도 뭐 천간은 기신이고 지지는 용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특별히 좋다고 특별히 좋거나 특별히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젊었을 때 뭐 20대나 30대나 40대 이럴 때 확실하게 용신운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그 10년의 기간 동안 그 좀 신세가 확 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뭐 좋은 운이 들어오든 나쁜 운이 들어오든 그걸 떠나갔고요. 자기가 이제 그 정확한 사주 분석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사주 분석을 받아서 내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미리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50%는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사주 분석을 받으면은요, 그 사람 인생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내 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니까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본인 인생이니까 자기가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 분석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상당히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놀이방 운영하다가 무슨 햄버거, 돈가스 집도 하나 하겠다고 막 그러셨는데 지금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30대 중반의 여성이신데, 이제 결혼을 했다가, 결혼을 좀 일찍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시고, 어렵게 그렇게 사셔가지고, 결혼을 일찍 했다 그래요. 그런데, 2012년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셨고, 지금 딸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돈을 안 벌어요. 그러니까 이 30대 중반인 이 여성분 혼자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버스 기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억척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생활력이 아주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상당히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도 피고 좀 속을 썩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해서 딸도 키우고 할머니하고 아버님 모시면서 살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요, 갑인일주예요. 갑인일주. 갑인일주면 갑인일주가 남자 운이 없는 그런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집도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은 도화살도 강하면서요. 역마살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발하게 와일드하게 버스 운전을 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역마살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 역마살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분은 이 지지 네 글자 중에 두 개가 역마살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갑인일주고요. 수기운, 생해주는 수기운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네 개가 나를 도와주는 운인데 이걸 이제 점수를 계산해 보면 한 40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50점이 넘으면 신강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이걸 신약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좀 점수가 낮아도 되고 한 400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걸 뭐 신약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렇게 신약하지도 않고 신강하지도 않고 균형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균형된 사주일 경우에는 인성운하고 식신상간운 이것이 용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있잖아요. 이게 수기운이 하나가 있고, 수기운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화기운이 여기 이제 월지에 있어요. 월지에 있으니까 이 화기운도 상당히 약하지 않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관운이 세 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간사론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다시 이제 재혼을 할 가능성은 전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화살도 강한 데다가 이 관사론잡이에요. 이 사주에 인생의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간목의 입장에서는 토기운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재물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분에게 있어서는 용신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32살 무인대운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라는 것이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지만 무토보다는 기토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2살 때 기묘대운이고 32살 때 무인대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지지를 봤을 때에는요. 또 인목보다는 묘목이 지지를 봤을 때에는 묘목보다는 인목이 이분에게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대운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좋은 건 아니죠. 구성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22살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하셔가지고 쭉 사셨는데 뭐 그렇게 막 고생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남자랑 같이 이제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남자 때문에 좀 고생하다가 이제 무슨 술집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남자가 술집을 하면서 여자들하고 이렇게 좀 바람도 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헤어지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토기운만 봤을 때에는 무토보다는 기토가 더 용신이 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화기운을 봤을 때에는요 정화보다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이분에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천간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밑에 있는 지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이분도요 들어오는 것이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잘 구성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축대운 같은 경우는
구성이 좋다고 할 수가 있고, 병자대운 같은 경우는 이 위아래 구성이 별로 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대운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일단 천간도 봐야 되고 지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천간과 지지의 구성이 좋은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봐야 된다. 여러 가지를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42살 정축대운, 이때에는 42살 정축대운, 이때는 그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 자체가 목생화하면서 내음을 좀 빼주고요. 이 토기운도 목국토하면서 이 재물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그 정화나 축토가 모두 그 같은 음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 42세서부터 51세가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을 봐도 일지를 보면 일지는 갑인일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월지는 오화입니다. 그럼 월지는 구성이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갑목이라는 것은 땅 밑에 그 뿌리를 나타내는데, 오화라는 것은 그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데, 이 인목이 그 같은 음권에 해당이 되니까 이 일지는 구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지가 안 되면 일지라도 구성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강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같은 음권이나 같은 양권으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도 전부 다 뭐 양권으로 돼 있다든가 음권으로 돼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 전부 사주팔자 8글자가 전부 다 같은 건으로 돼 있는데도 인생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분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 간부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세 남성입니다. 그 젊었을 때 외국 유학도 막 갔다 오시고, 사람이 좀 인간관계도 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나이에 이 경찰이라는 그 직종에 딱 그 꽂힌 거예요. 꽂혀갖고 그냥 순경 시험도 그렇게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 이 경찰 간부 시험은 거의 그 일반적인 7급 시험보다도 더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 간부직 시험을 보겠다고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지금 고시원에서 땀을 흘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면은요, 일단은 을목이 하나 있어요. 목국토로 이 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요, 관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고 지장간에도 관이 없고요. 대운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대운의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공무원 시험을 보면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 봐서 붙기도 힘들고요. 만에 하나 붙는다 그래도 쬐끔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라는 것은 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비경겁제가 엄청 강하죠. 1개, 2개, 3개, 4개, 5개. 토기운이 5개입니다. 5개고, 5개니까 이 토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기신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기신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토가 들어왔을 때 더 나쁠까요? 무토가 들어왔을 때 더 나쁠까요? 당연히 무토가 들어왔을 때 더 나쁘죠. 어차피 기신이니까 나쁜 건 마찬가지인데, 같은 권인 기토보다는 그렇지 않은 무토가 이분에게는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분 사주는 그렇게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오행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지도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쌍충도 아니고 쓰리충이에요. 쓰리충. 미가 3개가 있고 밑에 여기 축이 있는데 쓰리충으로 이 충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30살인데 30살이니까 이제 경진대운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진대운이 이 금이라는 것은 그 금이라도 이분에게는 그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14살서부터 23살까지 신사일주 이때는 그 경진일주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화기운 자체가 이 토기운을 생해주는 거지만 이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어렸을 때도 그 일찍 막 유학도 다녀오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집안 환경도 좋고 그러셨는데 일단 뭐 학교도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뒀던가 뭐 그러고 하여튼 막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갑자기 그 경찰 시험을 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 경찰 시험을 뭐 꼭 붙을 수 있으니까 뭐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분은 계속 그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4살서부터 이 경진대운이 위에는 그 경금이 들어오고 밑에는 진토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토가 많은데 또 토가 들어온다는 거.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4살 기묘대운도 그렇고요. 44살 무인대운도 그렇고 이분은 토가 들어오는 게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지와 천간에서 계속해서 토가 들어옵니다. 64살 병자대운까지 계속 토기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이 대운의 흐름이 그다지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7개 정도 되는 이 사주 예제를 풀어드리면서 그 똑같은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더 좋은 운이 되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이 더 좋고, 뭐 똑같은 금기운이라고 하더라도 경금이 더 좋고 아니면 어떨 때는 신금이 더 좋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어떠냐, 그리고 그 일간이 신강하냐 신약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용신을 정하잖아요. 근데 용신을 정할 때 그 똑같은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용신이 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똑같은 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용신이 되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다. 이 점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그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같은 화가 용신이라 그래서 아 병화나 정화나 똑같이 좋은 운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주 해석 자체가 깊이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좋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좋은이라는 건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의 대운은 이제 10년 단위로 나누는데 한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좋은 대운이다. 그러면 그게 뭐 평생 내내 좋은 대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것은 한두 번,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10년, 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석받는 입장에서는 어느 때가 가장 좋은가, 그리고 화대운이 좋다 그랬는데 그럼 병화가 더 좋은가 정화가 더 좋은가 막 이런 식으로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 대운이라든가 아니면 일년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천간이 있고 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간은 용신운인데 지지는 기신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같은 건인 경우가 좋아요. 같은 건인 경우가 좋고, 그리고 그 오행이 만약에 같은 용신운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같은 용신운이 안 된다면 같은 양권이면 양권, 같은 음권이면 음권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은 그 음권과 양권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좌를 했는데요. 이제 그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않아 그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그 아주 능숙하게 그 사람들 사주를 운명을 그 분석할 그런 때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도사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